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막 마이너스 40%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손절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매매만으로 월 3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식 투자 공부법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한정된 시간, 하루에 한 30분 내외로만 결국엔 저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거든요. 스캘퍼처럼 막 초단타로 매수, 매도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의 환경에서는 우리가 계속 MTS나 HTS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성을 내는 게 제 주식 투자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에 수익 인증을 좀 보여드리려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매일 2%, 3% 수익을 못 내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수익을 낸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는 매달 한 2천에서 3천 정도 실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7일 날짜가 지금 뜰 텐데요. 12월 7일에도 이미 7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냈습니다. 직장 투자자가 핸드폰 매매만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준 방법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시수 제재차인데 2020년 3월 코로나 발병한 이후로부터 굉장한 급등장이 있었고요. 반대로 2021년 7월부터 코스피가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9월 그리고 마지막 12월까지 굉장한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연봉으로 봤을 때 작년 한 해에 24%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24% 하락했다는 얘기는 웬만한 종목들은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단 수급은 돈이죠, 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오늘은 테마주들이 많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실적주들 또는 대형주들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봐도 오늘 삼성전자도 하락 중이고 LG에너지 솔루션도 하락 중이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하락 중이고 이런 식으로 시총 대형 기업들은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30위에 대한 재료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수급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수급 분석을 하는 이유는 수급은 돈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어느 섹터에 몰려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섹터를 먼저 정하는 게 이제 보통 탑다운 투자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종을 먼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는 재무제표인데요. 재무제표에서 보는 거는 매출이 3년 연속으로 증가했는지,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증가했는지, 유보율이 1000% 이상인지, 부채율이 100% 미만인지를 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항상 재무제표를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우리가 좀 익숙한 엔터사입니다. JYP를 한번 클릭해서 재무제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 하락으로 하고 있는 역배열로 전환 추세고요. JYP의 시가총액도 중요한데요. JYP는 하이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이제 엔터주고요. 3조 3천억 원입니다. 3조 3천억 원이고 재무제표에 들어가 보면은 2020년도에 매출액이 1,444억 원, 2021년도가 1,939억 원, 2022년도가 3,459억 원, 2023년 추정이 5,800억 원이거든요. 매년 성장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0억대, 600억대, 1,400억대로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중요한데요. 29%, 27%, 31%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보율까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38,000%입니다. 38,000%.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추가적으로 AI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만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도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수 제재차 중에서 네 번째는 재료인데요. 제가 9시 반에서부터 3시까지는 거의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신규 매수를. 그 이유는 그때 재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장중에 발생하게 되면 판단하기도 전에 먼저 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업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 때문에 이 업종이 각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 반대로 단기 재료들도 있죠. 제가 항상 예를 들면 산불, 요소수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올라가고 급락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단기 이슈들, 금방 해결이 가능한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시수 제재차 중에서 5번째는 차트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시장이 하락해도 차트론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2,400 종목인데 2,400개 중에 오늘 같은 하락하는 날은 2,200개 정도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확률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스닥이 막 2% 상승하는 날이 1년에 몇 번 있거든요. 그런 날은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2,400개 중에 2,200개가 상승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다 올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날에 확률에 투자를 해야지 하락한다고 해서 뭐 난 차트기 때문에 상관없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보조지표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보는 거는 그냥 이동평균선. 한 1월 중순 정도부터 정배열이 됐습니다. 정배열. 저는 정배열 초입에 사는 거를 선호하고요. 반대로 5일선이나 11선 이탈 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차트를 활용해도 정배열인 종목들 얼마든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수 제재차, 시장,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순서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다.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주식 투자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주식 투자에서 제외되는 종목이 많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변동성이 강한 테마주들만 아니면은 얼마든지 주식 투자자로서도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하루에 3, 4%씩 거의 매일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충분히 직장인 투자자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제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실적주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3년 연속으로 증가했는지,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으로 증가를 했는지, 현금 유보율이 1000% 이상인지, 그다음에 부채율이 100% 미만인지 정도 4가지 정도 지표를 보고 있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뉴스 재료 또는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가장 테마주의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대선주가 될 수 있겠죠. 지금도 뭐 총선주에서도 특정 후보군 관련된 종목들이 한 2달 사이에 3배, 4배씩 올랐거든요. 다만 테마주의 변동성도 내가 시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달 강의를 하고 있는 거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마주를 실적주처럼 매매를 하고 실적주를 테마주처럼 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적주예요. 실적주가 이유 없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막 마이너스 40%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손절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테마주는 사실 내가 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든지 또는 뭐 이동평균선에 5일선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테마주 자체가 5일선이나 21선을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시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재반등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그 재반등하는 몇 개의 사례를 마치 뭐 소위 말하는 눌림목이라고 하면서 합리화해서 들어갔다가 크게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닥에서 잡으려고 해요. 발바닥에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나 무릎에서부터 사기 시작해야지 결국에는 바닥권에서 잡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오르게 되면은 뭐 어깨든지 배 정도에서 팔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25%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천천히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적주와 테마주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테마주에 맞는 투자법, 실적주에 맞는 투자법을 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중에 사다 보면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투자 원칙으로 9시 반부터 3시까지는 난 안 사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수 제재차라는 그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심리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 투자법은 장초에 또는 장전에 미리 올라갈 종목들을 선정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2021년도에 폭등장, 2022년도에 폭락장, 2023년도에 반등장, 이 3가지 장을 모두 경험해왔다는 건 엄청난 경험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V자 곡선이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런 한정된 시간으로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법을 알게 된다면은 뭐 일반적인 직장인 투자자들도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장인 투자자 또는 한정된 시간이 있는 분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투자법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를 관리하는 방법, 뭐 매수 매도 방법, 종목 선정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